매틀랩의 새로운 딥러닝 기술, 객체 인식부터 간까지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발표를 맡게 된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송완빈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공지능은 산업계의 엔지니어링 분야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보틱 시스템이나 산업자동화, 예지보전 또는 의료 쪽에서 전기 사용량을 예측하는 또는 자율주행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엔지니어링 분야에서의 패러다임을 변경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인공지능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좀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말 그대로 기계가 데몬스트레이트하는 인텔리전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인공지능이란 개념은 1950년대부터 소개가 되었지만 연구가 계속 지속되다가 1980년대에서는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머신러닝이 대두가 되고 있었고요. 기존의 프로그래밍 방식을 떠나서 어떠한 데이터로부터 알아서 숨어있는 룰들을, 규칙들을 찾아내는 방식으로서 연구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딥러닝을 사용한,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딥러닝 자체가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는 결과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회사에서 이러한 인공지능 관련된 것들을 더 이상 남 얘기가 아니라 와닿으실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회사에서 기획하고 있는 또 진행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 프로젝트들이 10배 이상 증가했다고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또 가트너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인공지능을 실제로 도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진입 장벽이 어떤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조사를 했었는데요. 가장 크게는 인공지능의 전문가의 부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소개가 된 지는 오래되었지만 관련된 전공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고요. 각자의 도메인에 스페시픽한 것들에 대한 전공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을 공부하고 학위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틀랩을 활용을 해서 매틀랩을 이용을 해서 회사에서 딥러닝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요. 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플랜트 내에 기계들의 아이덴티피케이션을 바코드 인식을 통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였고요. 의료 쪽 분야에서는 영상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활발하기는 합니다. 어떤 MRI나 CT 같은 영상 분석을 통해서 종양을 찾는다거나 저해상도의 영상을 고해상도로 늘리는 그러한 작업들에도 딥러닝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에어버스라는 회사에서는 항공기를 조립하는 데 있어서 각 부품들에 대한 디펙트 디텍션을 인공지능으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였고, 무사시라고 하는 회사에서 어떠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데 그것들에 대한 품질 검사를 하는 것,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더 이상 2D 영상이 아니라 3D 라이다 데이터를 가지고 오브젝트를 찾는 그러한 비오니오의 사례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진입 장벽이 높은데도 이러한 회사들이 성공적으로 딥러닝을 적용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것일까? 간단하게 몇 가지 꼭지만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잘 아시다시피 매스웍스는 거의 100개가 달하는 툴박스들이 각 도메인별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각 도메인 스페시픽한 하이레벨 API들을 사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좀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고요. AI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기존의 시스템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시스템에 배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자동 코드 생성이나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 같은 배포 테크닉들을 통해서 쉽게 시스템을 대체하는 것. 추가적으로 AI 스킬을 갖는 연구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분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앱들을 사용해서 좀 쉽게 개발하시는 경향이 있고요. 학계에서 많이 성공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러한 인공지능 결과물들, 오픈소스 기반의 결과물들을
매틀랩으로 가져와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인터오퍼러빌리티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다가 상담하고 물어보고 또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엔지니어들 리소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매틀랩을 활용한 딥러닝 또는 인공지능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AI 드리븐 시스템을 개발을 하실 때의 워크플로우를 굉장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데이터를 준비한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링을 하는 부분, AI 모델링을 한 다음에는 그 만든 모델 자체를 시뮬레이션하고 테스트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을 시스템에 배포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내에서 어떤 AI 프로젝트를 기획하실 때 이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다 생각을 하고 염두를 한 상태에서 기획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번 30분간의 짧은 발표에서는 AI 모델링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AI 모델링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딥러닝 쪽에 좀 국한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인공신경망 구조, 슬라이드에 보이시는 인공신경망 구조를 활용한 그러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인간의 뇌의 구조를 딴 어떤 이러한 뉴런들을 가지고 어떤 복잡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설정을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한 번씩 넘어가면서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패턴들을 학습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델링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은 이러한 인공신경망 구조를 설계를 하셔야 되고요. 설계가 끝나면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서 이 인공신경망 구조를 학습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고요. 학습하고 검증하는 작업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파라미터들, 매개 변수들을 튜닝하면서 최적화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AI 모델링을 한다라는 말은 이러한 세 가지 과정을 전부 다 반복적으로 수행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AI 모델은 여기서 보이시는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AI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하냐? 제가 좀 앱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층신경망 디자이너라고 하는 딥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활용을 해서 보이시는 것처럼 기존에 기학습된 누군가 만들어 놓은 모델들을 매틀랩에서 손쉽게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 네트워크 아키텍처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파라미터를 확인하거나 그러한 값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만의 네트워크를 보이시는 것처럼 GUI 기반에서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GUI 기반에서 만들고 얘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아날라이즈 하는 작업들을 이 GUI 상에서 손쉽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데이터를 인풋을 해서 바로 이 앱 상에서도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트레이닝 옵션을 보이시는 것처럼 설정을 하고요. 트레이닝 옵션이 선택됐다면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어떤 트레이닝 프로그레스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러닝 커브를 확인을 하면서 과적합되지는 않았는지, 실제로 학습이 잘 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AI 모델링에선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앱 기반으로 진행을 한 작업들을 오토메이트 시키거나 나중에 다시 이제 트랙할 수 있도록 코드 생성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매틀랩 코드를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앱이 최근에 출시된 실험관리자라고 하는 익스페리먼트 매니저 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다 보면 학습에 필요한 파라미터들,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매개 변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한 것들을 바꿔가면서, 조합을 바꿔가면서 실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그렇게 조합을 바꿔가면서 실험을 하게 되겠고, 그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찾아내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험 세팅을 매틀랩 코드로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콤비네이션을 가지고 실험을 한 결과들을 트래킹 해가면서 어떠한 조합일 때 어떻게 결과가 나왔고, 그럴 때 가장 좋은 모델은 어떤 거다라는 것을 바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요. 여러분들이 AI 모델링에 있어서 이 앱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그 AI 모델링
체크 포인트들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심층신경망 디자이너로 네트워크를 디자인하고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앱 안에서 바로 임포트를 하고요. 학습을 통해서 러닝 커브를 분석하고 파라미터들은 실험 관리자를 통해서 스위핑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트라이얼 에러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매틀랩의 기능들, 앱을 사용한 이러한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고요. 그러면 이제 좀 고급화된, 어드밴스된 딥러닝 모델들에 대한 학습은 어떻게 하느냐? 이러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몇 년 전부터 받아왔는데요. 답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이제 매틀랩에서 이러한 고급 딥러닝 모델 또는 최신의 딥러닝 모델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모델 중에 유명한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라든지 또는 사이미스 네트워크, 스타일 트랜스퍼 또는 어떤 이미지로부터 캡션을 찾는 이미지 캡셔닝 같은 것들도 이러한 최신의 네트워크들도 여러분들이 매틀랩에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정리를 좀 드리자면 19B 버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두 개의 API를 가지고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교적 심플한 딥러닝 모델과 이러한 좀 최신의 그리고 좀 고급의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두 개의 API로 좀 나눠서 생각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 심플한 딥러닝 모델들은 하이레벨 API 또는 앱을 활용해서 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좀 복잡한 그리고 고급의 딥러닝 모델들은 다른 오픈소스 프레임워크들처럼 이렇게 로우레벨 API를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서 개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 어떤 것들을 사용을 하느냐? 비교적 심플한 딥러닝 모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를 들어서 객체 인식, 객체 탐지나 시멘틱 분할 또는 이제 시퀀스 분류, 타임 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포캐스팅 같은 것들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 것들은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싱글 코맨드, 하나의 코맨드로서 네트워크를 학습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앱을 활용해서 조금 심리스한 워크플로우를 GUI상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 수 있겠고요. 그와 반면에 이제 좀 고급화된 딥러닝 모델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보통 저희가 얘기하는 고급 딥러닝 모델이라고 하는 것들은 판별 모델이 아닌 제너레이티브 모델, 생성 모델들이나 어떤 커스텀한 목적 함수를 갖고 있는 또는 커스텀한 학습 룰이 필요한 네트워크들 그리고 여러 개의 네트워크를 한꺼번에 학습해야 되는 멀티플 네트워크 트레이닝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는 이제 조금 복잡한 모델이기 때문에 로우 레벨 코딩이 좀 필요한 내용이지만 그레디언트를 구할 때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로우 레벨 API에 대한 스트럭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스트럭처를 보게 되면요. 기존에 있는 데이터와 네트워크 구조 자체를 이 로우 레벨 API에 맞는 형태로 변경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어차피 이제 딥러닝 모델은 학습 자체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하기 때문에 포르프 반복문을 작성을 하는데 이 반복문 안에서는 미니 배치만큼 데이터가 포워딩 되면서 네트워크 자체에 피딩 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이밸루에이션을 통해서 목적 함수에 대한 로스 값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러너블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식으로 포르프를 작성을 하는데 다음과 같이 포르프를 작성을 하고 우리가 목적 함수 로스 펑션 자체를 로컬 펑션으로 사용자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스 펑션을 구하는 것을 하이레벨로 설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만의 로스 펑션을 설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dr 그레디언트라는 함수를 통해서 오토매틱 디퍼런시에이션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와닿기 위해서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GAN 또는 GAN이라고 불리는 제너레이티브 애드버서리얼 네트워크는 최근 10년간의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핫한 분야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목적 자체는 이렇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구조적으로는 어떻게 생겼냐면 네트워크는 두 개가 존재하고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판별해내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하냐면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인풋으로는 랜덤값, 레이턴트 벡터가 입력으로 들어오면
가짜 영상을 이렇게 생성을 해내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네트워크의 입력으로는 이 가짜 영상과 진짜 영상이 같이 들어와서 가짜는 가짜로, 진짜는 진짜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의 목적이 다른데요.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의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만한 굉장히 고퀄리티의 가짜 영상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제너레이터로부터 나온 가짜 영상을 가짜라고 판단하고 진짜 영상은 진짜로 판단하고, 이런 식의 목적을 가지고 두 네트워크가 적대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애드버서리얼이라는 텀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비등비등하게 잘 학습이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는 제너레이터가 진짜 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 간 모델을 매틀랩에서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지 앞에서 말씀드렸던 스트럭처를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두 개의 네트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디자이너, 심층 신경망 디자이너를 통해서 제너레이터 네트워크와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만들 겁니다. 제너레이터 네트워크는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영상을 생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업샘플링 개념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디컨볼루션이나 트랜스포즈 컨볼루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만들고,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는 영상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단하는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판별의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었으면 어떤 식으로 학습해야 될지를 선언을 하면 되겠는데요. 각각의 로스 펑션들이 목적이 아까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너레이터의 목적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제너레이터가 생성한 영상을 진짜라고 판단하게끔,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목적은 진짜는 진짜로, 가짜는 가짜로 판단을 하게끔 이러한 텀들을 수학적으로 정의를 해놨는데요. 얘를 이제 매틀랩 코드로서 이렇게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를 선언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로컬 펑션으로 간에 대한 로스 펑션을 만들어 놓고 얘를 가지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커스텀한 트레이닝 루프, 로우 레벨 API 스트럭처에 적용을 시키게 되면 여러분들이 손쉽게 간에 대한 모델을 학습하기 위한 코드를 준비할 수가 있고요. 아래 보이시는 링크를 타고 가보시면 전체 코드를 공개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간이 굉장히 학문적으로는 유의미한 굉장히 그러한 논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를 가지고 익스텐션을 하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엔지니어링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간에 대한 익스텐션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C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에 대한 익스텐션들은 간 앞에 뭐를 이렇게 붙이는데요. C간이라고 하는 것은 컨디셔널 간의 약자가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간 자체는 우리가 랜덤한 레이턴트 벡터로부터 영상을 생성해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영상을 생성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생성해내고 싶다. 그래서 내가 개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영상을 생성해내고 싶다라는 관점에서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라벨 값, 어떤 가이드를 주는 거죠. 라벨 값이 추가된 그러한 간의 스트럭처가 C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데이지 꽃을 만들어라 하게 되면 데이지 꽃을 만드는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존의 바닐라 간보다는 C간이 조금 더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건 이제 아노간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노말리 디텍션에서 간을 사용한 이제 첫 번째 기술이 되겠습니다. 언슈퍼바이스 러닝이라고 써놓은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아노말리 디텍션, 그러니까 비정상 검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스파스 코딩 같은 것들이나 원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기술들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항상 아노말리 디텍션, 비정상 검출에서의 문제는 비정상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비정상의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노간에서는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간을 학습시키고요. 나중에 레지듀얼을 가지고 실제로 새로 들어오는 영상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판단하는 그러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간의 구조를 따르는데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기보다는 개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정상 데이터만을 가지고 정상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는 간 모델을 학습하고요. 학습이 끝난 후에는 이 레이턴트 벡터 G를 실제 영상이 실제 가지고 있는
리얼 데이터와 비슷한 영상을 생성해내도록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테스트 타임에 있어서는 우리가 리얼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제너레이트 되는 거는 역시 정상 데이터와 비슷한 영상을 뽑을 거고요. 그 두 개의 레지듀얼 차이를 보면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얘는 노말. 이러한 디펙트가 있는 불량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도 사실 이 간은 정상 데이터만 보고 학습했기 때문에 정상 데이터를 만들게 되겠고요. 이 두 개의 차이를 비교를 해서 이런 식으로 레지듀얼이 나오게 되면 얘는 abnormal 이런 식으로 레이블을 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스2픽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을 사용한 간인데요. 을 위해 사용한 간인데요. 컨디셔널 간의 구조를 차용을 했습니다.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기 때문에 입력도 영상, 출력도 영상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구조 자체는 살짝은 다릅니다. 우리가 이러한 페어한 영상을 가지고 비포와 애프터에 대한 페어한 영상을 가지고 간을 학습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비포 영상만 가지고 애프터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간을 이제 픽스2픽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페어가 되는 영상이 필요한 거고요. 영상이 들어와서 영상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은 인코더 디코더 형식의 네트워크가 제너레이터로 존재를 하고 이 A 도메인에서의 영상이 B 도메인의 영상을 가짜로 만들어내면 걔를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짜 영상이 들어오면 가짜로 진짜 영상이 들어오면 진짜로 판별을 하는 그러한 구조가 이제 픽스2픽스의 구조가 되는 거고요. 컨디셔널 간 모델을 차용했다고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A 도메인에서의 데이터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판단을 할 때 레퍼런스로 라벨로서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를 컨디션 간을 차용한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영상을 스케치만을 그려도 어떤 영상을 그려주는 이러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그 A 도메인에서의 영상을 새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도로는 여기다가 인도는 여기다 빌딩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학습이 끝난 제너레이터에 피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모양을 갖는 어떠한 데이터를 생성해낼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상을 생성해내게 되겠고요. 이는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한 분야로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결과입니다. 픽스2픽스 코드도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픽스2픽스를 만든 연구실에서 또 발표한 내용이 이제 사이클 간 내용인데요. 얘도 이제 이미지 투 이미지 트랜슬레이션이지만 픽스2픽스와 다른 점은 페어드 영상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생활에서 이 페어드 영상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페어하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이러한 도메인 트랜스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사이클 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도메인에 이렇게 페어하지 않은 위치도 다르고 지금 크기도 다르죠. 페어하지 않은 영상을 가지고 트랜스퍼를 할 거고요. 구조 자체는 약간은 복잡하지만 좀 심플리파이해서 컨셉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요. A 도메인에서 B 도메인으로 바꾸는 제너레이터 그래서 이러한 페이크 영상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 페이크 영상과 진짜 영상을 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디스크리미네이터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이 구조만 갖고 있게 되면 똑같은 영상을 계속 만들어내면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네트워크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리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페이크 영상으로부터 다시 A 도메인으로 리컨스트럭션을 함으로써 첫 번째 영상과 마지막 리컨스트럭션 된 영상의 레지듀얼을 두 개의 로스를 계산을 하는 것이 학습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도메인을 바꿔서도 동일하게 트레이닝 작업이 들어가게 되겠고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귤의 도메인을 사과의 도메인으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을 페어한 영상을 생성해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사이클 간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물체를 바꾸는 거나 여름을 겨울로 낮을 밤으로 하는 도메인 트랜스퍼에도 사용할 수 있어서 얘도 이제 어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의 한 기법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링크도
보시면 이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전체 코드를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사이먼스 네트워크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모으기 어렵다. 다르게 한 번만 보고 판단을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아이디어에서 착안이 된 게 원샷 러닝 또는 퓨샷 러닝이라고 하는 기법입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먼스 네트워크 또는 샵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밀러리티 기반으로 서로 아이덴티컬한 네트워크들이 웨이트를 쉐어링하면서 비슷한 것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한 번만 보고도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내는 네트워크 기법이 이제 사이먼스 네트워크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각각의 서브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영상이 있으면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서브 네트워크를 통과하여 인코딩된 벡터 F1과 F2의 물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짧을 거라고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만약에 굉장히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 이 크기가 클 것이다 라는 아이디어에서 로스 펑션을 구성을 하고 개발을 하는 게 이제 사이먼스 네트워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사이먼스 네트워크는 보시는 것처럼 얼굴에 대한 인식 또는 시그니처 베리피케이션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 수 있는데 최근에 이 사이먼스 구조를 차용한 오브젝트 트래킹 같은 것들도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영상에서 내가 기존의 이 비클을 학습해 본 적이 없지만 얘를 이제 트래킹하고 싶다 하게 되면 얘를 이런 식으로 라벨링을 한 다음에 걔를 사이먼스 네트워크에 통과시킴으로써 트래킹하여서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오브젝트 트래킹보다 이제 러닝 타임도 짧고 굉장히 적은 양의 데이터로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이먼스 네트워크에 대한 예제는 저희 쉬핑 데모로서 2개의 예제가 들어가 있고요. 링크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참조가 가능하시고 몇 가지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러한 어드밴스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데모들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 홈페이지나 또는 깃허브에 저희 공식 깃허브에 올려놓고 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좀 어드밴스된 딥러닝 모델들을 여러분들이 스타팅 포인트로 잡을 레퍼런스들을 저희 다큐멘테이션에 다양한 이러한 데모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비슷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으실 때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로 프로토타이핑을 해보고 싶을 때 이러한 데모들,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든 레퍼런스를 사용을 해서 시작을 하면 개발 시간을 훨씬 단축시키실 수 있을 겁니다. 좀 정리를 하자면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어떤 AI 드리븐 시스템을 개발하는 전체 워크플로우가 다음과 같은데요. 이 전체의 워크플로우를 각각의 프레임워크에서 하느냐, 하나의 프레임워크에서 통합해서 진행을 하느냐가 이제 개발 시간 관점에서 그리고 개발 유용성 관점에서 굉장히 키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데이터 스토어라고 하는 것들이나 각 도메인 스페시픽한 이 전처리 과정들, 전처리하는 함수들, 앱들을 사용하는 거, 그 다음에 키 학습된 네트워크들을 쉽게 가져오는 방법, 학습하는 데 있어서 아까 심플한 딥러닝 모델들을 개발하는 방법과 방금 보여드렸던 어드밴스드 딥러닝 모델을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많은 가이던스들이 있겠고요. 최종적으로 배포하는 데 있어서 엔터프라이즈 시스템은 물론이고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인베디드 CPU, 인베디드 GPU 또는 FPGA로 자동 코드 생성을 통한 타겟팅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전체 AI 드리븐 시스템에 대한 개발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